반갑습니다. 집에 가서 어부인 주소 싣고 시골 왔습니다. 제 가이크입니다. 밥 좀 해라 해놨습니다. 자, 오늘 호접란 이야기 조금 해. 호접란. 이 영상은 한 40분 생각 중입니다. 비판도 좀 하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획 돌려야 되잖아. 놀라? 이래가지고 오세요. 여보세요. 이쪽이 아닌가? 어질어질합니다. 우리 또 기아대 일기는 좀 다르잖아. 자, 호접란 제가 주특기는 호접이 아닙니다만 오늘 호접란을 선택하는 법, 분갈이 시기, 꽃이 지면 분갈을 한다 하죠. 글쎄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이래저래. 제가 어제 호접란 기르기, 이런 거 한번 동영상 올리려고 초보분들 위해서 쭉 이리 봤습니다. 바른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영상이 아주 좋은 부분도 있고 한데 이상한 사람들 많더만. 그래서 몇 마디 하고 핵심 좀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호접란이 하엽이 지는 이유는 그걸 좀 해보려면 이렇게 시끄러워. 호접란이 하엽이 지는 이유. 자, 이렇게 하엽이 집니다. 아래 입장이 내려앉고 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돼 가지고 하엽이 진다.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도 나와 있고 멀쩡해 보이고 꽃대도 단다. 문제 없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지. 그게 아니다. 저도 호접 이리저리 몇 개 기르고 있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어떻게 한 2개씩 달아줘야 된다. 물론 2개를 올리려니까 힘은 바치지만. 자, 첫 번째, 호접을 나는 살 때 잘 사야 돼. 살 때. 물론 방금 전에 보인 애도 아픈 애들 좀 데리고 오는 거고. 자, 시중에서 호접을 사잖아요. 근데 귀가 왜 이리 멍멍하지? 호접을 사게 되면 호접란의 꽃은 꽤 장기간 갑니다. 꽤 장기간 피어가 오래가지고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면 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공급이 원활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조그만 하원에서 이제 꽃을 오래되게 물을 자주 준단 말이에요. 뿌리에 쓰든가 말든지. 왜? 입장하고 뿌리의 양분을 저축해가 있기 때문에 춥지만 않으면 뿌리가 썩어 내려앉더라도 꽃이 유지가 돼야지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르는 요령은 뿌리가 왕성한지를 보는 겁니다. 뿌리가 상한지 없는지를 보면
보통 비닐 포트에 들어있고 또 뭐 아니면 화분에 심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꽃이 싸게 판다 해서 꽃이 시들한 걸 사시면 초보분들은 애를 먹게 돼 있습니다. 또 뿌리 좀 썩었다고 안 바꿔주죠. 안 바꿔줍니다. 살 때 잘 사야지. 그리고 보통 뿌리가 어떻게 하느냐, 집에 와서 분갈이한다고 다 깝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반품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분갈이를 하려면 진짜 하려면 꽃을 잘라야 돼. 꽃을 잘라야 돼. 꽃을 매달고 있는 동안에는 엄청난 수분 손실을 감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체력적으로 향을 내맺는 것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오시면 분갈이 하신다. 안 된다. 안 돼. 제일 처음에 사오시면 뭐 좀 그렇겠지만 화분이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적당히 듀얼분해서 난 꽂아 두시고 보시지 분갈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왔으면 그 꽃 약간 시들하면 그때 자르세요. 자르면 어딜 자르냐? 지하도 전에 뭐 호전 몇 번 해주죠. 끝을 한 1cm. 처음에 여기 보시면 뭐 보입니다, 그죠? 이 밑을 이렇게 딱 잘라야지 보면 꽃을 계속 볼 수 있는 방법에 위에 중간에 꽃 안 놓은 위에 이렇게 자른다. 여기 자른다. 여기 자른다. 자르신다고. 그럼 이 밑에서 다시 싹이 올라온단 말이죠. 생각해 봅시다. 농장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 하에서 잘 자라다가 주인 솜씨 어설프지, 환경 안 따라주지, 호접 추위 좀 벗어나면 제일 많이 나오죠. 좀 춥지, 건조하지. 호접은 기본적으로 중강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자라는 계통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현장이라고 있는 난들은 아마발리스, 즉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들 이런 데 있던 원주를 개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그 왜 1년 내내 따뜻하잖아. 그래서 저도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아마빌리스 기축에 있는 호접들이 잘 안 돼요. 그보다는 조금 위쪽 위도가 높은 쪽에 또 이왕이면 향기가 좀 있는 쪽에. 근데 꽃이 작잖아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오면 꽃이 달린 대로 막 줬다.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호접의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잎이 두껍지만 단경성 난초가 돼서 벌벌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처럼 유구경에 물과 양분을 저장하는 계통이 아니래요. 왜? 제가 사는 습하거든, 습해. 근데 건조한 데 놔두고 물이 뜯기고 하면 제가 견딜 수 있겠냐. 그리고 하엽이 지는 거는 청청이 입장이 많은데 하엽이 지는 거는 늙은 잎을 빛이 위에서 오니까 그 아래쪽에 잎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양분을 당겨다가 위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래서 아래쪽 입장이 위쪽 입장보다 크게 자라야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게 자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뭐 달걀 껍질, 칼슘, 또 달걀 껍질은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칼슘 중에 제일 흡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정도 조금 식초에 녹여가지고 준다 해서 꽃이 계속 핀다? 보라하고 현혹하는 거. 칼슘하고 꽃 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없어. 물론 뭐 조직이 침해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탄산, 칼슘 조금 놔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달걀 껍질 올리면 다 달걀 다 살게 그게 아니다. 그리고 뿌리가 튼튼하려면 인산질, 구용성 비료 정도 넣는 게 괜찮죠. 구용성, 구연산, 그죠? 뿌리 산에 녹는 비료란 말이죠. 그 뿌리가 있어야 그것도 녹을 거 아니야. 뿌리 왕성하게. 그래서 정석을 가르쳐 드리는데 재미가 없어도 그런 걸 배우셔야지. 현혹된데 그걸 봐가지고 따라하니 다 죽지. 자, 우리 호접란의 뿌리는 굵은 쪽에 들어갑니다. 호접보다 뿌리가 더 굵은 게 뭐예요? 반다기에도 뿌리가 더. 난초가 뿌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식재는 굵어집니다. 그리고 온 다습, 특히 습도가 높은 계열에 있는 쪽에는 더욱 굵어야 되죠.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빼기 힘들었습니다. 자동으로 하나 만들주세요. 자, 커튼이 쳐져서 어둡습니다. 또 뭐 볼만하니까 계속 할게요. 그래서 자, 호접은 고르실 때 뿌리가 건강한 걸 골라야 된다 했고, 끝이 다 벌어지지 않은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맨 꼭대기까지 다 벌어지면 그동안에 농장에서 온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대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난이 상에 와서 상한 난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싱싱한 걸 사오셔야 된다. 건강한 난을 사오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꽃은 첫 해 분갈이 하고 하실 때는 맨 마지막 꽃이 개가 딱 열리면 한 며칠 보시고 자르셔야 된다. 바짝 남겨두고 꽃을 그게 죽이는 첫 번째 길이야. 다들 죽이는 것만 가르쳐 주잖아. 네? 죽이는 것만 가르쳐 드린다고. 호접을 사와서 분갈이 바로 해. 죽이는 거 1번. 2번 안 그래도 좋은 데서 살다가 아주 호접 농약 호접에 최적화 해놨겠죠. 가정 환경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꽃 한 번 더 나오도록 또 만들죠. 먹는 건 없는데 뭐 자꾸 내놔라 한단 말이야. 죽이는 거 2번 가르쳐 주죠. 그러면 또 뭐 가르쳐 줍니까? 싸구려 집에서 계란 껍질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말이야. 겨우 뭐 식초 정도 해가지고 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뭐 물론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 류의 비료들 준단 말이야. 그래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호접 식재도 그렇습니다. 식재를 어떤 걸 써라라고 잘 이야기를 안 하죠. 뭐
뭐 물에 푹 담가놓고 이러는데, 자, 습도가 높은 쪽에 사는 난초들은 물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기성이 떨어지거나 만약에 바짝바짝 건조가 되는 그런 쪽에 기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물을 많이 자주 먹으면 물을 자주 주는데 통기가 안 되면 뿌리가 썩는 거지. 세균이 정식해서. 그래서 식재를 굵은 걸 사용을 하고 물을 좀 자주 주고 굵고 통기가 잘 되면서, 그래서 대개 호접란들은 이 구멍 뚫린 플라스틱 화분에 잘 자랍니다. 왜? 습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통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토분이 물이 빨리 마르는 것이지 통기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통기는 구멍이 있는 게 통기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뿌리 하엽이 지는 주로 밑장부터 지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뿌리가 제대로 발전이 안 돼서 지가 그만큼 물을 못 땡겨 오를 것 같으면 입장을 떨굽니다. 왜? 2% 물이 정산하니까 그걸 줄이려면 이제 입자수를 줄여야 된다. 그럼 입개수를 줄이면 광합성 하는 것도 줄어들 겁니다. 그죠?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윗 입장보다 아랫 입장은 그늘지고 그 밑에는 더 그늘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뿌리를 새로 만든다가 뭘 만들면 양분과 뭐가 모자라면 밑에 있는 거 걷어다가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엽이 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하엽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엽이 그런 상태에서 하엽이 지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왜? 하엽이 진다는 것은 자기가 최소한 생리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시면 최소한 유튜브에 이것 하나 주면 평생 꽃을 볼 수 있다는 든지, 또 꽃을 매단 채로 분갈이를 한다든지, 또 집에서 만든 자작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다음, 꽃이 지고 나면 분갈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꽃이 피어 줌이 초봄이나 좀 겨울쯤 그 정도 그렇죠. 봄이 지나고 나서 좀 따뜻할 때 하는 겁니다. 봄이 이제 들어서 따뜻할 때, 뿌리가 나올 때.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꽃이 졌다 해서 바로 분갈이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꽃이 지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케어를 하신 다음에 분갈이를 하시는 겁니다. 최소한 꽃대를 자르면 꽃대가 말라서 싹 없어져야 된다. 자르잖아요. 눈을 답답해 자르면 꽃대가 말라들어요. 왜? 그냥 말라서 그 꽃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난이 그 양분을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겁니다. 수거를 하고 애 낳고 산후조리를 한 다음에 3, 7일이라도 지나고 산후조리 한 다음에 직장을 다시 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애 낳자마자 바로 밤매로 가냐 이제 밤매로 가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고 계신다니까. 난이 견딜 수가 있냔 말이지. 못 견뎌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 그걸. 물론 농장에서야 가장 적절한 환경이 있고 문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르는 가정 환경은, 그리고 여러분들 솜씨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분갈이까지 좀 해보고 전 이걸 꽃대를 조금 더 키워서 날리기 시작합니다. 꽃대를 조금 더 키워서 어설플 때 날리면 꽃대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대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자를 작정이고, 분갈이를 해서 세력을 떨어뜨릴 작정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농사 안 된다.
왜? 이 구멍이 많다 보니까 너무 빨리 말라가지고 물주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쳐다보는 것 같으면 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 스트레스가 많다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마른다 이지. 그래서 이거 분갈이를 좀 할 거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닙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분갈이를 할 겁니다. 분갈이 할 때 뭐도 좀 넣고 뭐도 넣고 하는 것들 또 꽃대가 자라나면서 필요한 것들 조금 영양 보충도 좀 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일단 설이라서 밥 해라 했는데 밥 5시 반에 간다 했단 말이야. 그래 안 되니까 또 화분도 적절히 구멍을 좀 내고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여러분이 호접이 왜 죽느냐는 1번 가져오자마자 꽃 달린 채로 분갈이 하시는 거. 2번 곧 더 볼 수 있다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천지 가르쳐 주는 거 줄기 남기고 잘라서 곧 한 번 더 빼먹는 법. 안 그래도 죽겠는데. 3번 꽃이 지자 바로 주워내가지고 분갈이 하시는 거. 그 세 가지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사올 때 호접을 자 뿌리가 보이는 화분에 있으면 뿌리가 건실한지 성이 없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꽃이 다 펴서 시들을 정도로 오래 둔 것이 뒀다면 일단 뿌리가 손상할 때 한번 의심을 하시고 더 잘 보시는 거. 3번 맨 마지막까지 꽃이 핀 걸 사지 마시라. 오래됐다. 그죠? 6가지로 가르쳐요. 6가지. 벌써 20분입니다. 또 다음에 맞이해서 호접란 이제 심고 사실 호접 분갈이 할 때가 아니죠. 근데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분리를 해야겠다. 해서 내일 시간 좀 있을라나. 이는 이제 연휴를 제가 9일을 받았기 때문에 9일 동안 괜찮다 이거. 9일 동안 호접란 관련돼 가지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호접을 기르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아대 일기 좀 주목해 주시면 막 요거만큼은 도움이 될 겁니다. 듣는다고 다 알아. 해봐도 모를 판에. 그리고 제발 좀 사람들 좀 꽃 좀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바르게 이야기해 주세요. 바르게. 식물 유튜브 하시는 분들.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제대로 배워서 그나마 다음에도 한번 사서 그래도 한 3년 3, 4년은 보다가 뭐 병이 와서 죽어야지. 그 다음에 며칠 안 돼서 죽으면 또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지. 기쁨을 나눴으면 합니다. 가 보면 그 사기꾼들 많아요. 그 베트남, 뭐 쌀가루를 주고 뭐 설탕 원래 뭐 설탕 주면 뭐 그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만 주작이라 봐야 됩니다. 주작. 그게 그래서 메커니즘은 맞습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해야 된단 말이지. 바나나는 안 쓰게 해야 되고 뭐 안 쓰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다 몇 방울 올리면 됩니다. 우리 집에도 호르몬제가 꽤 있어요. 보인다고 다 믿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 등기가 확인된 것도 사도 사기를 파는 세상에 그걸 보인다고 다 믿고 따라하고 또 가르치고 마늘 갈아주고 가지고 물 주고 찍찍 뿌려주면 다 잘 되면 계피물 우려가지고 주면 잘 되면 약 좋은 거 싹 발렸습니다. 제발 좀 정석
뭐 별반 재미없는 방송이겠지만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기아들기 구독 신청하시고 회원은 돈 듭니다. 한 달에 990원. 구독은 돈 안 들어요. 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제가 제 생에 난초를 키우던 전생에서 난초를 안 키우던 시기보다 난초를 키우던 시기가 덜 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의 모든 좌충우돌을 다 해본 사람. 또 뵙죠. 아, 이건 여기서 꺼야 되잖아.